안녕하세요. 은퇴의 별에서 온 나로시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디테일이 있다 그러죠? 은퇴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테일이 작업입니다. 오늘은 그 디테일 중에서 지출을 줄여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고 수입이 줄면 당연히 지출도 줄여야죠. 어때요? 쉬울 것 같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실기한 거죠,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쉽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제 경우에 가장 줄이기가 어려웠던 게 순위 첫 번째가 외식비예요. 두 번째는 이사하면서 좀 과도하게 쓴 인테리어 비용이었고, 세 번째가 레저 스포츠 비용, 뭐 차량 유지비 이런 순이었습니다. 먼저 쉬운 것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패해서 얻은 교훈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레저 비용을 보자면 사실 레저 비용이야, 레저 스포츠 비용이야 뭐 은퇴자에 맞게 조금 리모델링 하면 돼요. 은퇴자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시간으로 대체하는 거죠. 골프를 예로 들자면 좀 멀리 가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은 그린피는 싸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횟수 조금 줄이고. 두 번째, 여행 관련해서는 저는 여행은 캠핑을 강추합니다. 제가 캠핑 생활을 해보니까 비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들고 재미있고 매력적이고 매력 덩어리예요. 삶에 활력을 주고 힐링을 줍니다. 정말 은퇴자에게 딱 맞는 여행 방법, 캠핑 강추합니다. 요즘 저 캠핑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 같은 60대들은 좀 찾기 어려워요. 60대들이 보면 대부분 자식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강추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은 차량 유지비인데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은퇴하고 차를 딱 사는데 첫 번째 생각이 뭔지 압니까? 이거 내 생애 마지막 차인데 좀 괜찮은 거 타야지. 이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막 부축해요, 애들도. 그래서 점차 커지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획보다 훨씬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은퇴 후에 탈 차는 은퇴 전에 확정하고 미리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연비를 고려해야 돼요. 연비가 좋아야 돼요. 연비가 좋아야 멀리 갈 수 있고 자주 가잖아요. 은퇴하고 나면요, 기름값 그것도 무시 못합니다. 차량 규모, 뭐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줄이면 줄일수록 좋기야 좋겠지만은 그래도 은퇴 전에 타던 수준은 유지하는 게 좋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변에 차량 사이즈를 규모를 너무 줄인 사람들은 좀 삶이 살짝 위축되는 것 같아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그러지만 완전히 의식 안 하기가 어렵거든요. 다음 주거비인데 저는 이제 아파트 살다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이제 제가 사는 부분을 리모델링 하면서 사실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몇 년치 생활비가 확 날아갔어요. 뭐 제가 갖고 있던 현금이 한 4분의 1 정도 확 줄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평생 그 집에 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역시 막 생애 마지막인데 생각하니까 계속 더 들어가는 거죠. 더 좋게, 더 넓게.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이제 손주도 생길 건데 손주들하고 가족들 다 모이는 거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규모를 키우고 더 럭셔리하게 뭐 없어도 되는 공간만 만들고 그래요. 비용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근데요, 그 손주들 몇 번 올까요? 어쩌면 그건 제 희망사항이지 뭐 우리 자식 세대의 희망사항은 아닐지도 몰라요. 일례로요, 저희 결혼한 딸내미 내년 한 7, 8월경에 캐나다로 이민 갑니다.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못 오잖아요.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더 투자를 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외식비라 그랬죠. 지출 줄이기 어려운 1위가 제 경우에는 외식비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여자들은 밥하기 싫어해요. 은퇴하고 집에 맨날 있잖아요. 삼식이라 그러죠.
그 삼식이 소리 안 들으려고 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제 처에 대한 약간의 배려도 작용하니까 외식이 잦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부가 서로 딴 주머니 찬 거죠. 저희들은요, 은퇴하는 시점에서 전체적인 은퇴 자금, 노후 자금 규모에 대한 정보의 공유도 없었고,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쓰자는 전체적인 지출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합의가 없었죠. 당분간 그냥 종전에 하던 대로 하자. 그게 벌써 8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 돈 안 쓰면 만사 오케이. 한 번은 내가 사고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사고, 교대교대로 밥 사다 보니까 맨날 외식이에요. 어떤 날은 아침부터 외식하는 거죠. 전혀 통제가 안 돼 왔어요. 그러니까 외식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지출 규모를 못 줄인 거죠. 이상의 저희 실패 사례를 통해서 어떤 지출 규모를, 은퇴 후의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한 3가지 원칙을 뽑아봤습니다. 바로 타산지석이고 반면교사죠. 그죠?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부간의 노후 자금에 대한 정보의 공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출 계획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입니다. 그게 첫 번째로 돼야 돼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은퇴하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때 못했다면 은퇴한 직후에 정말 머리 맞대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후 자금 전체적인 규모, 대략적인 현금 흐름, 수입 지출 내역 이런 거, 그 다음에 월 지출 규모, 또 부부간에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부분에 사전에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기준을 인지는 바꿔야 됩니다. 좀 명확히 해야 되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시대 아닙니까? 60에 은퇴해도 40년 남았거든요. 50에 은퇴하면 50년 남았어요. 인생 정말 깁니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 마지막 차, 마지막 집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있는 한은 자꾸 늘어나요. 지출이 늘어나요. 이상 3가지 제 실패에서 얻은 경험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은퇴별에서 온 나로씨가 전하는 은퇴 실패담 2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